이번 주 경제 이슈를 족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를 좀 볼까요? 3,500억 달러의 현금으로 수익은 미국이 90%. 국제 깡패가 등장했나요? 이거 상호관세 15%를 하는 대신에 우리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요거 총액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디테일에 있다고 직접 투자가 몇 %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투자처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한미의 의견차가 커서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얘기는? 얘기가 아직 안 됐죠. 안 돼서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거죠. 3,500억 달러를 SPC에다가 전부 다 현금으로 넣어라? 이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협상 마치고 와가지고 3,5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3,500억 달러는 다 투자냐라고 했더니 이게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한 90%는 대출 보증 같은 방식이다. 3,500달러 다 투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왜 그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그랬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수익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수익을 다 갖고 가는 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은 3,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투자하고 네. 투자처는 미국이 지정하고 맞습니다.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게 일본 조건이고요. 한국에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원금 회수한 다음에 수익의 90% 미국이 가져간다. 네. 이걸 왜 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제 협상 세부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 서명 안 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이게 뭐보다 이게 다 맞춰지는 게 이제 러트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할 때 무역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지? 그냥 이렇게 다 실무지에 넘기는 건가? 근데 러트니 상무위 장관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곳에 서명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무역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서명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 때 무슨 서로 덕담하고 피스메이커니 페이스메이커 이런 좋은 얘기만 하고 무역 얘기가 정작 안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실무 협상에서 이제 넘기다 보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히 넘어가고 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우리 쪽에 이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제 뻗대면서 좀 25% 이제 관세 내면서 일단은 계속 협상안을 조율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다. 저는 왜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 많이 팔고, 네, 맞아요. 한미 동맹 일미 동맹이 있고 비슷한데 일본이 지금 사인을 해버렸거든요. 일본이 사인한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는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일본이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5,500억 달러를 넣어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해당 펀드의 투자처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은 일본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콜을 해요. 야, 우리 어디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면 일본이 45일 내내 이 돈을 미국한테 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반반으로 갖고 갑니다. 수익의 절반을. 그러니까 돈 낸 사람은 일본 일방인데 수익을 갖고 가는 사람은 미국과 일본이 반반이에요. 근데 그 반반도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면 원금을 다 회수하고 났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원금 회수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은 일본이 원금을 다 회수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계산은 그러면 일본은 투자한 돈이 제로네? 원금 다 빼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90%, 일본은 10%. 이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 득도 없이 돈만 대주고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이게 투자지 대출이 아니니까
이게 원금이 회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죠? 아니 미국 쪽의 논리에 따지면 야 봐라 원금 회수할 때까지 우리 50이야. 그리고 원금 다 회수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말이야 일본 너희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원금 다 회수했으니까 미국의 관세를 낮게 받아갔잖아. 아니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익을 갖고 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일본 여기다 왜 사인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나마 좋은 걸 좀 찾아봤어요. 뭐 좋은 거 없나? 좋은 거를 제가 찾은 거는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 업체를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에서 선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00억 달러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디가 공장을 짓기로 했어. 그럼 거기다 이제 일본이 돈을 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쐈어. 그러면 거기 이제 공장을 만들 때 뭐 사람도 써야 되고 무슨 기업도 하청업체를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가능하면 일본 기업에서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이제 매출은 일본 기업 쪽에 몰아준다는 부분을 제가 자꾸 찾아가지고 근데 별로 손이 안 맞는데요? 장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는 건 너무 많고 받는 건 거의 없는데 이걸 왜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은 뭐라는 거예요? 일본 노림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도대체 일본이 받는 건 뭘까를 봤더니 일단 일본에 있어서는 대미 수출 중에서 우리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어쨌든 일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일본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일본에 있는 고위 관료가 이런 표현을 써요. 피해 통제다. 그러니까 피해를 통제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왜 서명했느냐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약화된 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가요. 어쨌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기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의 주장에 따라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원금 회수할 수 있잖아라는 거예요. 미국과의 계속 협력을 하면서 아니, 투자처를 미국에 임의로 지정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그럴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미일 동맹과 지정학적 압력. 그건 크겠죠.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있지 않을까. 그게 마지막 공갈 맞네요. 그냥 상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탈인데 이거 사실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통령도 얼마 전에 우리가 불리한데 왜 사인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제 장관 귀국할 때 보니까 역시 뭐 지금 협상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그냥 얼굴 표정에서도 보여주던데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뭐 있어요? 카드가 딱히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일본이 사인해서 더 어려워진 거죠. 맞아요. 그게 만약에 니네도 해 이렇게. 맞아요. 그 상무부 장관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일본도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인내심이 없어. 너희들이 사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야 이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차라리 우리 25% 관세 내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계산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연구소에서 그죠. 근데 다만 이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소가 트럼프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뭐 그건 이제 감안을 하고서 근데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그거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미국 연구소에서 나왔던 보고서. 한국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관세 내는 게 낫다. 돈 계산해 보면. 네, 잠시만요. 거기서 보자면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라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게 너무 일단 계산만 따지자면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 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된대요. 그것이 타격이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네, 그죠? 이게 우리나라 GDP의 0.7%예요. 그런데 한국이 왜 125억 달러어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의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분의 여기 멘트 속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뭘 또 요구할지 모른다. 앞으로 지금 들어줬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뭘 또 요구할지 모른다. 그럼 불확실성에 노출되느니 다시 그냥 25% 내는 게 낫지 않냐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명을 안 하면 25%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그래?
일본 했는데 너네 안 해? 그럼 100%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배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현대차 가격이 식으로. 미국에서? 아니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만약 그 관세를 25%가 아니라 그래 기분 나빠 이렇게 높이면 이게 미국 경제도 타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미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 기준으로 보자면 뭐 탑 10 안에 드는 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물건이 그만큼 미국에 가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물가 상승도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나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생겼어요. 3,500억 달러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대출 보증이 아니라 속된 말로 캐시로 나가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계좌 이체로 이렇게. 맞아요. 저 미국 쪽으로 뭔 돈, 어느 돈, 무슨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미국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그래서 한국이 저는 이걸 진짜 우리 외환 보유고가 한 4,100달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제 4,100억 서명을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무제한 통화 수합을 열어줘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약 18.2%고요. 외환 보유액의 84%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외환 보유액의 84%. 예. 그러면 이 3,500억 달러가 미국이 가는 펀드 이렇게 3,500억 달러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 달러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달러 가치가 폭등하죠. 예. 그래서 뭐 2,000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한국에 있는 때문에 달러가 다 빠져나가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환율이 정확히 유지됐던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수입을 할 때 달러를 지불해야 되니까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달러를 예. 그 벌어 들어오는 달러 그리고 필요한 달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선이 지금 환율인 거잖아요. 그 선이 지금 뭐 1,300원이었다가 이제 1,400원 갔다 무너질 여기서 수 이제 있지, 왔다 그 갔다 선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이르니까 참고로 일본은 요거보다는 괜찮아요. 예. 41% 우리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상황이 좀 나아요 우리보다는. 예.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달러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은 무제한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근데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지금 아까 3,500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의 84%고 이게 통화 수합이 안 열려 있어요. 이게 열릴 때가 코로나 때 열렸었거든요. 힘드니까 예. 열어줬어요. 그러면 열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연준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달라고 했어요. 직접 3,500억 달러를 진짜 펀드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일단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환율이 폭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어달라고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이 거절했대요. 통화 수업 열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거기 일하러 갔다가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시설에 잡혀 있다가 겨우 귀국한 거잖아요. 네네. 비자 문제 안 풀리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미국에서 지금 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이거 이럴 거면 한국 안 하는 게 네, 낫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진짜 이거 야 협상 파기 차라리 관세 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너무 부담인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이 다 막혔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이 예. 한미가 서로 0점을 맞춰가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0점을 맞추고 있다. 예.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이 균형의 추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인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사실 만약에 일본도 사인 안 했으면 전 세계가 같이 야 이거 너무하잖아 라면서 사인을 안 하는 모습을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랑 공동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부분은. EU도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만 조금 약간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중국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약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 일본이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 어그러져 버리게 됐어요. 예. 그 왜 죄수의 dil레마 상황 있잖아요. 한노이 맞아요. 배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약간 예. 독박 쓰게 되는 약간 한 이런 명이 구조. 자백하면 나머지 공범들 다 예, 자백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이 죄수에 비유할 건 아닌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일본이 먼저 저렇게 이 치고 나갔다고 그래야 되나 굴복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찌 됐건. 자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트로스 쇼에 올린 얘기들
다시 들어와서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가르치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비자 문제는 그러면은 이걸 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풀리니까 이거 들어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설마 니즈가 풀리다-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네. 전문 인력들이. 그럼 요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준호 대변인 0점을 맞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건 우리한테 유일한 기술 그리고 미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그 쉽 프로젝트, 쉽 건설 프로젝트 예, 예, 있잖아요. 예. 마스가 예. 그 부분을 조금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딱히 들고 있는 카드가 없어서 그 부분 좀 걱정입니다. 단기간에 끝나진 않겠군요. 협상이. 단기간 전혀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하는 게 중요한 근데 거지. 이 상황에서 저는 일본이 사인했다 그래서 혹시 국내 우리가 이제 25% 관세 내고 있잖아요. 일본은 15%인데 국내 여론이 뭔가 이 현 정부가 사인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를 약간 비난하는 여론이 있으면 또 미국이 그거를 가지고 예. 너네도 하라고 하잖아. 니네 국민들이라고 예.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뭐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약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일치 단결된 모습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까.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샷 여기서 마무리. 죄송합니다. 신들린 경제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